지난 12월 19일 광운대 80주년 기념관에서 광운대 전자정보 공과대학이 주최하고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단과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광운 반도체 심포지엄 2023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어윤성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단장의 개회사와 신현철 전자정보 공과대학 학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김종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식회사 RFHIC 조삼열 회장, 주식회사 QRT 김영부 회장, 반도체공학회 이규복 회장이 차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이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부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을 위한 포럼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총 10개의 기업이 참여해 반도체 기술과 산업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줬습니다. 80주년 기념관 로비에서 열린 포스터 세션에서는 반도체 분야 연구실 소개와 회사 리크루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의 반도체 특성화 교육 및 산학 협력 전략과 방향에 대한 열띤 패널 토의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광운 반도체 심포지움이 우리 광운대학교가 반도체 특성화를 추진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 대학원생,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해주시고 산학연 협력을 위한 그런 교류 협력의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분야를 이끌어온 주역들과 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진정한 의미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운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서 인재 양성과 산학 연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유승현입니다. 이건 근데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 근데?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목숨 좀 지켜드려야 조기 특집으로 왔는데. 안녕하세요. 자따 황신소 KWBC 아나운서 이승원입니다. 문이과 조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교분들을 찾아서 가볼까요? 학과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산업학과 17학번 최웅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영어산업학과 행정조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학과 18학번이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23학번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 공학설계 입문 조교를 맡았습니다. 네, 한 분은 행정조교라고 하시고 한 분은 수업조교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조교는 일단 학관의 사무 업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이제 그 필요한 공문들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성적 장학금 이런 것도 선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 때 열리는 그런 그 시간표 배정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업조교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수업조교는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이제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 감독을 하거나 이제 시험을 하고 나서 채점을 맡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낸 과제물들을 이제 수합하여 교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교란 여자친구다. 저희가 살면서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조교를 하면서도 학교 일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랑 친해지면서 여러 프로젝트도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교를 하면서 혼나기도 혼났었고 실수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인생에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나에게 조교란 달이다. 왜냐면 간단한 질문거리라도 솔직히 교수님한테 메일을 쓰거나 문자드리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조교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양한 질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신 두 분 바로 문과 대표와 이과 대표인데요. 내가 확실히 문과다 혹은 이과 체질이구나
이런 걸 언제 느끼셨나요? 확실히 이과다 보니까 듣는 수업들 중에 계산 과정이 되게 긴 수업들이 많아요. 그 엄청 어려운 문제 중에 아무도 못 푼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A4 한 장을 풀이로 가득 적어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딱 답인 걸 직감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이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나는 이과 체질인 것 같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아, 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그때 전율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라 네, 웅일님은 문과 체질이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신가요? 그냥 영어를 생각 없이 가끔씩 이제 문장이 나올 때나 그냥 말을 할 수 있을 때, 영상과다, 나는 문과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이과생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자 모형 보어 반지로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대학 물리 같은 거에서 배우잖아요. 1학년 때 대학 물리를 배우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안 들었었나 봐요. 아, 예. 그러면 지훈님은 보어 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파이어 보어나 뭐 영어에서 배웠던 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웅일님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에서 그 보호 역할은 그게 떠올랐는데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생각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과를 대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별을 보면은 어떤 별자리가 어디 있는지 부특칠성 찾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아, 와 별이다. 그 정도? 저도 사실 그냥 밝다. 뭐 반짝인다. 네. 별? 네. 별사탕? 와 별이다. 별이 왜 반짝일까요? 별은 이제 죽은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죽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행성들의 빛을 받아서 이게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짝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아, 웅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이 반짝이는 거요? 원래 반짝이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동요도 있잖아.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별은 그냥 반짝이는 거다. 그렇죠. 예, 원래 반짝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 문과 대표, 이과 대표로 나오셨지만 각자 과 대표로 사실 나온 것도 있거든요. 과 사람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산업학과 선배입니다. 영어산업학과 좋아요. 그러니까 학과 행사 프로그램도 많고 교수님들이 무엇보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꼭 교수님들이랑 친해지셔서 학교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뽑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후배님들. 1학년 친구들 좋아하시죠? 그래도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럴 때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예, 천사고로. 오늘 촬영 네. 어떠셨는지 한번. 일단 문과나 이과랑 그래도 뭐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 거 느꼈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연구실을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저희 건축공학과 친구들 저희 김지혜 교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혹시 건축 설비 쪽이나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천사고로 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이과 조교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교님들처럼 서로 다른 시각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준다면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 조심스럽지만 학점 얼마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광운대 후배들에게 공개하는 선배의 루틴 팡우르 MC 박지민입니다. 오늘의 졸업생 선배님은 바로 현대자동차 재직 중이신 강윤수 선배님인데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1호학번 졸업한 강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직무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배터리 쪽을 준비했어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제 배터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객사가 자동차사가 많다 보니 자동차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사에서 완성차 OEM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업무와 전공과의 적합성이 높은가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공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선배님의 루틴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회사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주로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전날에 있었던 클레임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 발생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클레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유관부서 그리고 저희의 부품을 담당하는 협력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부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상위에 보고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복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할 때 할인해주는 그런 복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직원 할인. 네, 그럼 혹시 선배님도 현대자동차 타고 계신가요? 아, 네.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네. 저도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자동차에 입사하기 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역시 현대자동차답네요. 취업과 관련해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질문해 주셨어요. 조심스럽지만 학점 얼마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학점은 3.7 정도 나왔었고요. 저희 동기나 저희 친구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주로 학점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내 학점 때문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망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취준생들이라면 자기소개서 쓰다가 막막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선배님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제가 쓴 경험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주변에서 보면 자기소개서는 정말 다양하게 작성을 하고 좋게 평가받는 영역이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여행 이야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합격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막 세계여행이나 이런 막 대단한 큰 이슈는 없었어서 그냥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각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스톤 관련 질문인데요. 선배님께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에너지셀 연구실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요? 네. 에너지셀 연구실은 연료연지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저 역시도 연료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에너지셀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료연지 스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GDL이라는 부품을 직접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플라 플레이트라는 부품도 개발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재료에 대한 특성, 그리고 연료연지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기화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와 전기화학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인턴이나 공모전 등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은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제가 가졌던 전공 지식이나 그리고 프로젝트 했던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어필했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배님들이 현대자동차를 지원하시게 된다면은 꼭 내가 자동차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담당하고
공정들을 이해하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자동차를 모르셔도 해당 부품을 내가 담당하는 부품만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을 갖추시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광운대학교 교내 활동 중에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활동도 있으실까요? 네, 사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대생들을 다 진행하는 캡스톤 활동입니다. 캡스톤 활동은 정말로 1년 동안 나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이 부분이 내가 추후 취업을 준비할 때 원하는 산업군과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취업에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이 캡스톤을 생각하실 때 무조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산업군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교내 활동이 있다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수강 과목 중에서는 KWVIP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저학년부터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와 유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 그리고 교내에서 따로 진행하는 공모전들에 참가해서 여러 전공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후배들과 현대자동차 입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4학년 2학기 정도 됐을 때 제가 취업시장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왔고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이 긴장됐었던 것 같은데요. 후배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후배님들이 학교 생활 하시면서 가졌던 많은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전공 지식들이 분명히 사회에서 쓰일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내가 어디서든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능력들을 어필하시면은 그 어떤 기업이라도 원하시는 곳에 잘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후배님들 응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께서도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의 미래를 책임질 강윤수 선배님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해주시는 엔지니어 덕분에 저희가 자동차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